민주당은 그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실제로 어제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만약에 복귀하게 되면 최대의 탄핵은 좀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헌법을 지켜야 될 공직자의 책임, 그중에서도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정가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습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존스러운 행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고발한 것까지도 다 묶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권에서는 탄핵 사유로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우리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저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이게 대행의 대행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가 어떤 측면에서 지장을 받고 있는지 그 지장받고 있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어떻게 불이익으로 다가가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지금 탄핵소추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이게 파면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럼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헌재에서 판단했으면 그다음에 추진하면 될 일인데, 지금 아무런 실익 없이 또는 국익 없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죠. 이건 뭐냐면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어, 이걸 실행에 옮긴 것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탄핵 소추해가지고 직무집행 정지가 된다고 해서 그 직무집행 정지 그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되는데 그 직무집행의 범위가 어디인지, 예를 들면 지금 미임명 사태에 대한 것은 권한대행이 직무집행 때 됐다고 치고요. 나머지 지금 내란 공범 저 부분은 사실 부총리 때잖아요. 국무위원 때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부총리 때를 이유로 해서 계속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유지할 것이라면 그러면 그 경제부총리 사령탑을 직무집행 정지시켜서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 내 감정풀이 차원에서 국익에 어떤 훼손이 가도 상관없는 것인지 다양한 비판 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발의를 했지만 사실은 국회의장께서 기일을 잡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발의 자체가 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익에 대한 어떤 관점, 이거는 상당히 훼손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이고 이 상황에서 경제를 맡고 있는 수장을 여기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 같아요. 근데 조현선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자체가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내란 공범이라든가 그런 동조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계획이었으면 좀 더 일찍 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돼서 결정이 나온 지 거의 3주가 되었습니다. 3주 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차라리 오히려 그 직후에 탄핵 소추를 결의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임박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탄핵을 시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위적으로 말씀을 드리건데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까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절차를 미루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국정 수반이잖아요. 국정 수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다.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향후에 있는 각종 법원, 행정법원의 각종 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서두르지 않는데 그럼 행정청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있을 것인가? 지연시켜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당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임명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한 위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나온 것은 그 권한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과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어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선결 조건으로 위원을 확인하죠. 네. 그러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속력 있는 위원 결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성력 있는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라. 이건 각하했고요. 네. 그다음에 명령도 각하했어요. 뭐 임명하라는 명령도 각하했고 결국 뭐냐면 명령할 의무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는 있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할 의무는 주어진 건데 자, 할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잖아요.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따지면 국회에서 35건의 헌법 불합치 내지 위헌 결정한 법률을 안 고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잣대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정에 있는 것이지 안 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뭐 이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날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자는 거죠. 그래서 보고할 만한 시기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제가 그래픽으로 좀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3년이 안 된 정부에서 30번의 탄핵안 발의된 거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최초다. 민주당은 세계 최고의 탄핵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 호준석 대변인이 오늘 논평을 내셨어요. 네.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헌문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헌문란이 이제 형법 91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국헌문란입니다. 네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이제 그것은 내란이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수당의 강압에 의해서 네. 행정부 수반부터 일선의 수사 검사들까지 권능 행사를 6개월씩 몇 달씩 무력화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국헌문란의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건국 이래 75년 동안 21번 있었던 이 탄핵 발의를 예. 2년 반 동안 30번을 결국 채웠습니다. 이제 그 극약이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네. 극소량을 처방해야 효과를 보는 건데 예. 이걸 일상적으로 다량을 처방을 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으라고 이제 처방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료가 아니라 살인인 것이죠. 예. 민주당의 탄핵은 바로 이런 것이었고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직권욕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지금 그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세계의 재판 거의 막바지에서 검사 쪽의 재판관 그러니까 기소한 쪽의 재판관 한 명을 갑자기 끼워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직 이재명 대표의 직권만을 위해서 그것도 경제 통상 전쟁의 와중에서 경제 사령탑을 네. 또 손발을 묶겠다는 것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에서 가장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호 대변인께서는 국익을 먼저 생각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조현삼 우리 부위원장께서는 차라리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 요것 놓고 또 스텝이 꼬였다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대선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최상목 탄핵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인지 예. 안 할 것인지를 가지고 지도부가 고심 중에 있는데 이때 지금 한덕수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지금은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스텝이 꼬인 상태인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왔다고 판단하세요? 민주당에서? 저는 최재의 그 대행, 아니 최재가 이제 최상목 대행, 네. 최상목 대행의 탄핵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옳다고 보는데 이미 탄핵이 8개 기각됐잖아요. 이게 정치 현실이거든요. 네. 만약에 탄핵이라는 게 기각이 안 됐거나
탄핵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 헌재 재판의 결과에 지금 불응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우리 임기찬 변호사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헌재의 그 재판관, 헌재 재판관, 국회 헌재 재판관의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할 수 있는 건데 지금 8번이 기각이 됐고 네. 지금 아까 저 의원 말처럼 지금 내일 모레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 심판 날이 잡혔어요. 기각이 될지 각하가 될지 인용이 될지 뭐 두고 봐야지 그것도 알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굳이 최재의 지금 최상목 대행을 꼭 탄핵해야 되느냐. 이건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 이래서 그러니까 자꾸 감정적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탄핵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 같은 게 좀 거기에 실린 것 같긴 해요. 전 그래서 이 부분은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윤 대통령 선고를 기다리고 예. 조금 참아야 되고 만약에 탄핵이 이게 인용이 되면 뭡니까? 그 이주호 부총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 경제 전문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고 미국의 상호관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조금 성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아까 말씀하신 거 국헌문라는 말이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예. 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탄핵이 좀 과도했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하면 저는 과하다. 아. 이 말씀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 곳에서 좀 과하다 또는 좀 조급증이 느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해주셨는데 일단요, 지금 민주당은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 형사 고발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의혹을 10년 만에 다시 묻겠다는 거죠. 최 대행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 전 이야기를 다시 고발한다? 이거는 뭐 어떤 조급증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분풀이죠. 아, 분풀입니까? 저건? 왜냐하면 분풀이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존의 주장과도 배치가 돼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분풀이 이외에 저 이미 이제 무혐의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무혐의가 난 이후에 만약에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발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이해를 하는데 최근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한다는 것은 분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공익을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전에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할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 서울 간첩 사건 관련해서 처음에 그 안동환 검사 등이 기소유예했다가 나중에 이거를 기소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한 겁니다. 네. 그 기소권 남용이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건 뭐죠? 이미 수사기관 그중에서 검찰도 아니고 특검이 이걸 갖다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지금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이걸 다시 기소하는 거예요. 그럼 기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을 사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건 반헌법적인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이전에는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탄핵 소추해놓고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고발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분풀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조현삼 부의장께 여쭤봐야 될 거예요. 아까 차라리 빨리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도 조금 조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고발은 더더욱 이상한 게 10년 전에 있었고 대충 다 정리가 됐던 거잖아요. 왜 한 거라고 봐야 돼요? 일단 당 차원에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 좀 쉽지는 않지만 네.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 지적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그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서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았죠.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경우에는 실형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도 한번 살펴보고 고발 절차를 통해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정당한 절차였다,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한다면 그런 의혹도 이번 기회에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이해할 수는 있죠. 그렇게 절차를 한 번 더 밟아보고 이런 말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글쎄 지금 10년 전에 다 이해하고 인사청문회 다 얘기 나온 걸
그걸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감정 섞인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벌써 2월 달부터요. 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이걸 가지고서 사실상 최상목 대행을 협박했어요. 그랬습니까? 당신 10년 전 그 혐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뇌물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K스포츠 미르 재단에 출연하도록 이제 강요했다 이제 그런 혐의였던 것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그 얘기였습니다. 그 혐의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하면서 사실상 이제 협박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는 갑자기 이제 뇌물 혐의까지 해가지고 이제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때 뭐 최상목 비서관이 돈을 받았었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오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명예훼손이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저는 굉장히 정말 그 비겁하고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요.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라는 이 발언, 이것을 놓고도 지금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비판의 목소리와 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저급한 저열한 표현이고요. 어디 뭐 저 길가 골목길에서 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성이나 갖고 있는 발상 뭐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함량 미달이라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급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런 짐작이 되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에 대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라는 것에 대해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글쎄 이제 진정성 이걸 진짜 마음이 어떤 건지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저 몸조심하라는 얘기는 어쨌든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 사인 간에도 그렇죠. 아무리 친한 친구 간에도 농담이라도 잘 저런 말은 안 쓰죠. 근데 네.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 저런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저는 뭐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네.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고 최상목 대행이 과거 10년 전 그야말로 비서관 때까지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여부 기다리고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날 또 기다리고 헌법 절차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예. 이것도 헌법 절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예측 못해야지 않았을 텐데 그 발언은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볼 때 뭐 전략적이거나 의도된 발언은 아닌 것 같고 무심결에 나온 발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깔끔하게 예. 그냥 말이 좀 과했다. 그냥 사과하고 사과하면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사과를 안 하니까 자꾸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논의 의제로 자꾸 나오는 거니까 이 예. 부분은 누가 봐도 그 사안이 전 뭐 그 얘기는 또 강조합니다만 최상목 대행의 그 지금 마은영 후보자 임명 안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하고 문재인이라는 발언 이건 이 자체가 계속 또 이 논의가 되는 것이라서 의제로 자꾸 오르는 것이라서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이건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사과하면 큰 문제 없이 그냥 끝날 것 같다. 자꾸 이거를 사과를 안 하는 게 자꾸 일을 키우는 거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우리들이 했었어요. 네. 다 예를 했는데 그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그 답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바로 왜곡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왜곡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게 뭐 현행범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십시오. 여기에 머문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또 전제가 있어요. 당신은 직무유기죄로 현행범이다. 뭐 누구라도 국민 그렇죠.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사실은 선동성 발언을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그랬다고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앞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뭐 사실은 이제 사주성 발언을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체포될 수 있으니까 나는 몸조심하라고 했다고 해서 조심성 발언한 거다.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 예. 하셨던 발언을 또 그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국민이 다 평가하거든요. 그냥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사과 측면이 아니고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체포하려고 시도하는 국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정성 이씨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런 사과성 발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방탄복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런 여러 가지 테러 위협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한 국민 걱정을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함으로써 저런 일이 없도록
할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할 수는 있지만 단어가 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왜곡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 자체는 취지는 그거였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조금 발언을 하셨고 그 발언이 좀 과격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발언의 그런 그 강도 자체는 좀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아마 다시 한번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최상목 권한대행에 사실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없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발언. 근데 저는 사과한다고 이걸 그냥 덮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우리나라 정치인들 더더군다나 유력 대선 주자 예.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가 한 말이라고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발언입니다. 예. 체포, 현행범으로 그리고 몸 조심해라. 근데 실제로 그 다음 날 지금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뇌물이라는 없었던 혐의까지 만들어가지고 특가법상 뇌물이라고 하면서 예.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보복하겠다는 예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이라도 내가 집권하게 되면 최상목 당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은 예. 저희가 오죽하면 이제 망원집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1주, 2주, 한 달 지나면은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하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발까지 이어진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